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와 정반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별로 안 좋았지만 상승 종목이 70% 이상이었고 지수는 별로 그렇게 오르거나 빠지진 않았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70% 이상을 보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는 또 한 번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또 무슨 이슈로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을 했느냐? 예, 똑같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어제도 또 중국의 고위급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나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우하고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미국 증시와 계속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거래일째 연속으로 매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코스피를 15일 동안 3조 3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어제는 되게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하루에 순매도가 8,500억 원이 나왔는데 이는 6년 만에 최대치였고, 최근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조정이 끝나도 매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왜? 환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것처럼 지금 MSCI 지수 조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은 어느 정도 우리 코스피를 지탱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트렌드, 그리고 외국인은 과연 언제까지 매도를 하고 기관은 과연 언제까지 매수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5시 20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도 다 안 끝났고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는 별다른 상승을 보이지 않았는데 장 중후반에 넘어가면서 0.28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0.20으로 끝났는데, 지금 여러분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은 바로 환율입니다. 다우하고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환율이 떨어져요. 1172까지 어제 떨어졌어요. 어제 제가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다우하고 나스닥을 지켜봤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우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하자 여기 달러도 영향을 받으면서 1172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우하고 나스닥이 상승해서 달러가 내렸다기보다는 어제 또 트럼프가 중국의 고위급 관계자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막바지 단계다, 이런 뉴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잠깐 환율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어제 환율이 1172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스피가 장을 개장하자마자 다시 달러가 오르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환율이 1176입니다. 예,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어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제도 환율이 1176이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57불이었는데 1불 상승해서 58불대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진짜 환율이 진정이 돼야지 무조건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지금 MSCI 지수 리밸런싱이 끝났는데도 우리 시장을 1,400억 원 이상 매도를 했는데, 장 끝나고 항상 야간 선물에서도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어제 선물에서도 대량의 매도가 보이고, 또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록적인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었죠. 외국인의 매도가 어제 이만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은 또 삼성전자를 던졌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웃겨요. 어제 경제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의 경제지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 협상 막바지의 진통 단계라고 강조를 했다. 어제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늘도 전화 통화를 했다. 뭐 했다. 대체 그 국제 전화비는 한 100만 원 이상 나온 것 같고, 통화 내용은 왜 맨날 똑같고, 그리고 뭔가 진전이 되고 있으면은 협상 날짜를 잡아가지고 서명식을 하거나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립 서비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라던가 이런 걸 살펴보시면은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가지고 대폭 하락해서 전망치에 못 미쳤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상품 수지 지수라던가 이것도 9월달 대비해서 5.7 정도 줄었다고 나오면서 경제 지표라던가 뭐라던가 악영향이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중국에다 전화를 걸어서 우리 담당자들끼리 통화를 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악재로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도 트럼프가 건축학과 출신인지는 몰라도 계속 건설적인 대화 낙관론 갖다가 올리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있지 않죠. 이제는 저런 얘기가 아무리 나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시장엔 변화가 없죠. 환율 시장에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는 홍콩 시위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이벤트가 뭐다? 바로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날 트럼프가 과연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하느냐 마느냐가 정말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죠. 만약에 홍콩 인권법에 트럼프가 서명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하원과 상원이 재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12월 1일이 미국 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투표하고 의결하는데 2, 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12월 1일 날 바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날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고 뭔가 빅 이슈 이벤트 요런 악재 이벤트만 하나만 터지면은 그냥 우르르르 무너지면서 큰 하락을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도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선 조정을 받았다 하면서 미국 증시와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상승하겠지 그런 너무 낙관적인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시장의 룰을 따르세요. 지금 현재 시장의 룰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다르게 마이크론이 지난번처럼 얘네가 상승하면 삼성전자라 하이닉스도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마이크론이 2% 내렸어도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상승한 것만 보셔도 완전히 지금 미국의 다우하고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라던가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 요런 거하고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환율 그리고 정책의 변화, 이벤트 그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정말 외국인의 기록적인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도가 어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어제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지수 조정이 끝난다고 해도 외국인의 매도 가능성은 더 있다. 왜냐하면 MSCI 지수 조정이 끝난 이후에 외국인이 다음날 바로 들어온 것보다 오히려 매도가 더 계속된 적이 많았고 그걸 필두로 기관중, 금융투자도 매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오늘도 일단 우리나라의 금융투자가 우리 코스피를 방어해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팔았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는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이 금융투자가 받쳐주고 종목적으로 보시면은 내린 종목이 더 많아도 이 두 종목 때문에 시총 상위주 때문에 코스피는 상승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락폭이 큰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는 지수가 내렸지만 오른 종목이 80% 이상이었으니까 오늘은 완전히 어제랑 정반대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어제 나스닥도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지수만 봐도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론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내렸죠. 반도체 기업이라던가 이 애플 관련주, 애플 주식이 내리니까 오늘 BH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정을 줬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요것만 보셔도 알겠지만 잠깐 모아놨다가 단타 치고 나가고 잠깐 모아놨다 단타 치고 나가고 이런 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 어느 정도 받쳐주곤 있긴 있지만 이게 애플 주가가 오르면은 예전에는 같이 따라가던 BH가 실적이 나온 다음에 반대 양상을 가다가 최근에 3일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애플 주가가 또 신고가 가고 저렇게 나스닥 신고가 가니까 그때 잠깐 하루 끌어올리고 오늘 또 던지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다. 차트 매매식으로 눌림목이겠구나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제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BH는 보유자의 몫이지 장중에 들어갈 구멍 자체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타점이다 맥점이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종목은 아니었고 단지 전날에 매수를 했거나 시초가에 때렸으면은 종가까지는 보고 갈 수 있었던 그 정도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서 약간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빠졌는데 지금 지수가 다우하고 나스닥이 신고가 같다 뭐했다 그런 뉴스만 나오면 개인분들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달려들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시작하자마자 달려들다가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걸 보고 오히려 팔면서 정말 멋있는 매매를 하면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코스피가 0.70으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뚝까 맞으면서 그냥 바로 개파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심각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매수로 시작했습니까? 플러스 0.33까지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0.72까지 빠지면서 이 변동성이 1%가 넘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1%가 넘었고 너무나 코스닥 오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락에 반 정도 회복을 했다가 딱 거기서 멈춰 있어서 내일이 정말 상승과 하락의 가로에 놓여 있는데 예, 여러분 12월달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10억으로 바뀌었고 또 금융투자라던가 연기금이라던가 투신 등 이런 애들도 연말에는 투자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기관도 많고 특히 사모펀드,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저렇게 매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달 말까지 금융투자가 우리 증시를 좀 떠받쳐 주는 쪽으로 가다가 12월 달에는 매도 공세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바쳤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예전보다는 매수의 여력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진짜 12월 1일 이 이벤트가 좀 두렵네요. 미국 증시가 갑자기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던 지금 금융투자가 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데 개인분들은 지수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사자 하면서 왠지 달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코스닥은 진짜 심각했던 게 아침부터서 개인분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어제는 미국 다우 지수가 또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날에도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는 개인분들이 안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개인분들이 막 달려들었죠. 개인분들이 막 달려들었고 종가 끝까지 코스닥을 개인분들이 사면서 코스닥에는 오늘 개인분들만 물리고 다 끝났는데 외국인 기관 진짜 얌체 같습니다. 4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를 필두로 코스닥이 날아간다. 이런 얘기한 사람들 정말 많죠. 4일 동안 산 거 양도 별로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오늘 팔았고 기관 볼 것도 없습니다. 이틀 산 거 이거보다 더 많이 2배 이상 더 팔았고 지금 코스닥 수급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안 좋아요. 제약바이오가 받쳐주고 있었으나 지금 HLB라던가 시총상위 제약주가 내리고 있죠. 물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르면서 코스닥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긴 했지만 이 코스닥도 5% 이상 빠졌다가 지금 겨우 절반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스피 코스닥은 내일이 정말 하락으로 갈 것인가 상승으로 갈 것인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의 몰빵을
때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12월 1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도 50%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투심도 지금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관망 심리가 높은 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 시장 트렌드가 뭐죠? 제가 한번 여기다 적으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가는 섹터와 종목은 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다? 우선주. 자, 오늘 SK 관련 주식들 우선주가 다 올랐죠. 우선주, 주식 수가 별로 없어서 장난치기 좋죠. 자, 두 번째 액션스퀘어라던가 최근에 뭐 오늘 국순당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 특징이 뭐다? 관리 종목. 관리 종목이죠. 자, 관리 종목 애들이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스퀘어, 국순당 등 관리 종목이 판침.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종목이 또 지금 최근에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죠?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뭐 최근에 올랐던 거 뭐 티움바이오라던가 그리고 뭐 센트럴 모텍, 올리패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올리패스 이렇게 막 관리 종목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지금 막 판치고 우선주 판치고 신규 상장주 판치고 무슨 뭐 중고등학교 때 했던 판치기도 아니고 이런 종목만 판을 치고 있고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증시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장이 너무나 튼튼하고 좋았고 외국인은 순매도를 많이 했지만 어제 오르는 종목이 70% 이상이었고 오늘은 장이 개장되니까 외국인이 또 팔고 내린 종목이 7, 80% 이상 이렇게 됐는데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일반적인 종목이 갈 때 이런 애들이 급락이 나오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장이 좋든 말든 같이 가요. 계속 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냥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쏠릴까? 지금 시장의 자금이 한 곳으로 뭉치질 않습니다. 오늘도 뭐 관리 종목 같은 알톤 스포츠 이런 애들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지겹습니다. 관리 종목 애들만 계속 뭐 상한가를 보내거나 아니면 찌라시 띄우고 급등시키거나 뭐 그러고 그 다음날은 액션 스퀘어만 봐도 알죠? 재료 소멸 뭐 이런 걸로 더 빼버리고 20% 가까이 상승시켜놨다가 오히려 20% 이상 더 빼버리면서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는데 정말 물리기 딱 좋고 큰 손실 보기 딱 좋은 증시가 바로 이때예요. 이게 증시가 하방으로 가겠구나 생각해서 해지 개념의 주식을 때리면은 다음날 거짓말처럼 일반적인 주식이 가고 일반적인 주식이 가는 날에 이제는 그러면은 일반적인 주식을 사자 하고 BH라던가 어제 뭐 테스 이런 정상적인 주식이 오르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다음날 거짓말같이 장이 내려가고 거의 도깨비 증시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단타를 치시는 저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해서 장 막판까지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봐봐요.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빠졌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장이 별로 빠지질 않았어요. 물론 여기서 여기는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이건 점심시간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종목적으로는 어제 어땠다? 어제 빠진 게 없어요. 어제 보시면은 계속 똑같았다고 800 종목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 800 종목이 계속 상승을 유지하면서 너무나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 이게 상승과 하락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타로 매매를 하시는 단기 투자자분들은 어제 먹을 게 정말 없었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매매할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장중에 출렁거림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올랐던 종목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 빠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빠지면서 내려갔고 내리면서 또 중간중간에 슈팅도 나오고 뭐 그래서 단타는 오늘은 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고정관념이 지수가 상승할 때 들어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수가 오히려 빠지면서 올라갈 때 그 틈을 보고 들어가야지 단기 매매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음봉으로 시작해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매매하기 편하지 어제처럼 종가부터 시작부터서 고가, 종가까지 고가로 가버리면은 들어갈 구간도 없고 들어갔다가 오늘처럼 시작하자마자 뚝가 패면서 내려와 버리면은 손실만 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분들은 어제 같은 장에서 오히려 더 안 싸웁니다. 지금 여러분 섹터 중에서 무너진 섹터들은 계속 악재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아난티라던가 한창 같은 애들 오늘도 내렸는데 어제도 내리고 이 내리는 이유가 뭐다? 일단은 이슈가 없죠. 대북 관련 이슈 좋은 거 하나도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이 남측의 시설 싹 드러내라 하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금강산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시설들을 싹 드러낸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아난티라던가 이런 금강산 관련주는 오늘도 내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종목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뭐 4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던가 뭐가 열리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거 줄줄이 소세지처럼 계속 뭐 여기 지켜주는 척 하다가 여기 저점 깨지고 그 다음엔 이제 여기 보러 가면서 연저점 붕괴를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지금 뭐 연내 김정은 방한 그나마 오를 수 있었던 방법이 아세안 회의 때 김정은이 부산에 오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이슈마저 소멸이 됐고 결국 오지 않아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도 아세안 회의에서 극적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찌라시 하나 띄우고 여기까지 올렸었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그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슈가 다 죽고 악재가 있는 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삼성전자만 막판에 급락한 게 아니라 요 신라젠도 장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가 빠졌고 어제 지수 조정이 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그럼 오르겠지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되게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을 다 읽고 외국인들은 오늘 더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종가 베팅을 때렸을 거 아니야. 이거 지수 리밸런싱 끝나면 다시 올라갈 거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종가 베팅을 때렸다. 그리고 어제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선긋기를 또 했었겠지. 그 다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차트 매매를 다 알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여기 종가 저점을 지탱을 해줬고 볼링저 하단 데드크로스에 닿는데 여기를 지탱을 어느 정도 하고 여기에 아직 빠지지 않았다. 이 거래량이 터진 날에서 아직 이게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종배 자리다 하면서 들어가신 분들 오늘 그냥 뚝 까맞고 다 끝났죠. 차트 매매라던가 MSCI 지수 리밸런싱을 이용한 매매 뭐 요런 거 뭐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오늘 VI 밑에까지 꼬시면서 이렇게 딱 빠졌는데 그렇게 주식이 뭐 기법이라던가 그리고 뭐 특정 이슈 갖다가 다 맞아 들으면서 주가가 오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 아침에 손절 빨리 안 때렸으면 오늘 끝장날 뻔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개인분들은 또 추매하면서 평단가 낮추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공매도 잔고 신라젠 장난 아니죠. 공매도라도 뭐 낮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대차고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슈도 죽고 예전에 그거 했었죠. 블랙록 펀드에서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2만원까지 올리고 뭐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뭐 블랙록 펀드에서 HLB하고 신라젠이랑 뭐 샀다. 걔네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주가가 오를 거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절대 말랬죠. 걔네가 산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걔네가 추매하겠지 뭐 하겠지 하면서 막 물타고 그러지 마세요. 걔네가 대차를 해주거나 주식을 빌려주거나 걔네가 공매도 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쟤네는 손해보면서 팔아도 어떻게든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옵션을 해서 선물해서 수익 보고 뭐 하고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은 물타기 하다가 오히려 대주주가 되면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진짜 지금 장이 꾸질꾸질하면서 막 꼬시기하고 던지고 막 그러는데 답답합니다. 뭐 SK 바이오랜드도 이렇게 어제 뛰었다가 뺐다가 오늘 또 뛰었다가 뺐다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SK 우선주라던가 SK 뭐 관련주 FDA 뭐 승인 어쩌고 저쩌고 뉴스 하나 갖다가 관련주들 막 올리고 그러고 내일 또 되잖아요. 그럼 내일 또 되면 한 종목 막 투자 경고 뭐 이런 거 받으면서 그 한 종목 테마가 대장이 무너지면서 뭐 내일 또 급락 나오고 막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섹터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일 단타로 그냥 오전에 잠깐 매매할 수 있었던 종목이라던가 그런 것도 어제랑 다르게 좀 있었죠. 주식은 변동성이 있어야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정성 있게 어제처럼 쭉 올라가는 종목도 나오면 좋긴 좋은데 그건 종가 베팅을 했을 경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회사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오늘 어떤 종목이 갔죠?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이 2%대 상승을 했고 아모레 G 이렇게 딱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화장품 섹터들 토니모리 얘는 아니야. 얘는 안 돼. 얘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에이블 CNC는 토니모리랑 같이 가는데 얘도 안 돼. 그러면은 코스맥스를 쳐보면은 별로 반응이 없죠. 하지만 코스맥스 MBT 얘는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급이라던가 그거는 기간 수급밖에 없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메릴 린치 살짝 던지긴 했지만 저는 11시 반 매매를 지금 선호하고 있댔죠. 11시 반에 보시면은 여기가 하단 부근이죠. 하단 부근에서 잠깐 이렇게 빠졌다가 12시 반에 쏙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이에요. 이 6,000원짜리 종목이 거래가 이 정도 터지고 그렇게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1,000만 원 이하 돈으로 조금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이거 하나 있었어요. 이런 거. 이거하고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냥 11시 반 매매에 적합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뭐 돌다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매매는 아닙니다. 안정적인 매매는 아니었는데 요렇게 밑에서 아침에 어제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어. 어제 갑자기 올랐다 빠져가지고 실망 매물도 어제 좀 많았었어요. 어제 4%까지 올랐다 종가까지 이렇게 마이너스를 쪄가지고 실망 매물도 있었고 조금만 오르면은 사람들이 던지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11시 반쯤도에 딱 보니까 보세요. 딱이었어 딱. 11시 반쯤에 내가 어디 봤지? 11시 반 정도에 되니까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도 오히려 지탱을 해주면서 여기를 유지를 하더군요. 이거 차트 보고 저는 안 하고 호가창 보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깨지 않고 여기는 깨지 않고 계속 여기에서 와리가리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쪽에서 이렇게 딱 빠진다면 모를까. 근데 빠지지 않고 이게 그 당시 호가창은 제가 못 찍었어요. 여기에서 대략 1000에서 2000, 3000 정도가 밑에서 계속 받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12시 보통 1시 넘어가야 된다고 봤는데 12시 이때 40분쯤에 이렇게 팍 슈팅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거 빼고 별로 매매할 건 없었어요. 이거 이쪽에서 샀으면 종가까지 끌고 갔으면 수익이 별로 안 났겠죠. 수익이 별로 안 났는데 이거를 장중에 잠깐 아까처럼 목표 수익률을 짧게 1% 2%를 보고 했었으면은 장중에 변동성을 누린 매매 그런 걸로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가 안 좋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모레 퍼시픽과 그리고 아모레 G 이 코스피는 대형주 중에서 화장품 섹터가 가니까 코스닥에 이런 좀 작은 주식으로 매매하는 거. 근데 이거는 절대 1,000만 원 이하로 해야 되는 매매입니다. 왜냐? 호가가 얇아서 1,000만 원도 못 던져요. 이게 밑에 1,000주가 걸려 있어야지 얼마다? 6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동시호가인데도 600주밖에 없죠. 그럼 못 던져요. 그리고 공시로 꼬셨던 미스터 블루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오늘도 급락을 했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 자, 오늘 이걸 찍어놨을 텐데 아침에 없네. 미스터 블루 못 찍었네. 미스터 블루 중국의 웹툰 시장 진출한다. 그 뉴스에 20% 이상 급등시켜 놓고 그 다음날 빼고 이렇게 뺐는데 뭐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래량 터졌고 여기 절반 지지하면은 여기서 좀 해줬으니까 이거 좋네. 어제 종가 베팅 때리신 분들 아니면은 오늘 여기 절반 지지해주겠지 하고 오늘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액션 스퀘어라던가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그 차트 매매하는 거,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을 아주 죽여주는 종목입니다. 죽여주는 종목이라는 게 뭐다? 아슬아슬하게 여기를 항상 유지해주면서 올리는 척하면서 빼고 올리는 척하면서 빼고 질질질 하다가 여기를 훼손시키면서 손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이것도 그래. 이것도 이쪽에서 해주니까 여기는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탱 다 빼버리고 여기서 올라왔다가 여기 양봉에 또 반을 지탱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빼버리고 손절하게 만들고 올리고 되게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모든 차트의 기법을 다 깨버리는 종목이 미스터 블루인데 얘는 잡주 중에 잡주예요. 근데 이 주식 커뮤니티 클럽 같은 데 가서 매매일지 검색하잖아요. 이 종목 많이 나와요. 이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오후에 사잖아요. 종가 베팅 때리면 아침에 보통 막 갭이 뜨거나 아침에 한 9시 반 정도 되면 슈팅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매매 해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어디서 들어가느냐지. 봐봐 이게
이 밑에서는 요렇게 꼬시기가 되게 많아요. 요렇게 꼬시기가 많은데 내가 문제는 이 꼭대기에서 물리면은 나는 본전에 오지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빠져가지고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한 3분 안에 잠깐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직장인들이 매매하지 못하는 종목이고 전업 투자자분들 중에서 스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노리는 종목인데 이런 거 여러분 찌라시에 올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올릴 수 있는 수급이라던가 이슈도 별로 없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웹툰 이야기도 아마 여기 샀던 외국인들이 찌라시 띄우려고 장난친 거고 이미 수급 다 이탈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러분 7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진핑이 비트코인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거에서 1000만 원 넘은 게 엊그저께 같은데, 예, 금방 또 700만 원 선이 떨어졌죠. 그래서 빗썸 인수 관련주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빗썸 인수 관련 비덴트라던가 버키 스튜디오, BT1 등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한 5%대 꼬셔놨다가 이렇게 던지고 그랬고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 악재 뉴스 그리고 업비트도 뭐 지금 수사 들어간다 뭐 하고 뉴스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재료는 이미 다 노출됐죠. 빗썸 인수 관련해서 자금도 다 지불했고 뭐 했고 어제 막 다 이야기를 했듯이 이슈는 다 노출됐고 그 이슈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계속 위에 아침에 꼬시기만 합니다. 꼬시기 두 마리 치킨 아니 호시기구나. 예. 호시기 두 마리 치킨처럼 계속 이렇게 꼬시고 장난치고 5% 올려놓고 종가에 다 빼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거 당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장난치다가 한번 뻥 하고 올릴 수도 있겠죠 나중에. 하지만 지금 이런 종목을 올리기에는 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거. 지금이 모든 지금 수급이라던가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종목 그리고 신규 상장주 우선주 이쪽에다 다 배치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장난치는 종목들 뭐 실적이 아니라 찌라시에 장난치는 종목들은 잘 안 가요. 그리고 뭐 제낙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구속돼가지고 이렇게 하한가를 갔는데 이런 종목 진짜 하면 안 되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상으로도 뭐 다 깨진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 재무제표가 어떻다? 예. 한 번도 수익이 안 나고 요렇게 적자인 회사는 이런 것도 터져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안 터지면 뭐 감자를 했겠죠. 오리엔트 바이오처럼 감자를 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 하거나 뭐 그러면서 똑같이 얘도 하한가 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재무제표 좋지 않은 회사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 다 그렇게 하고 물리는데 이런 종목도 재무제표 클릭해 보면은 이 회사는 상폐가 되거나 뭐 감자하겠구나.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관리 종목은 잘못되면 불성실 공시라던가 그런 거 잘못되면은 바로 상폐가 하는데 본인들이 저거를 산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낙스라던가 그런 거. 뭐 찌라시 보고 뭐 물리신 분들이 다 많죠. 그런 것처럼 찌라시에 여러분이 좀 당한다고 해도 좀 실적이 있는 주식에다 찌라시를 좀 당해야지. 그냥 봐도 상폐되기 직전에 불꽃쇼 한번 하고 던지려는 그런 주식. 그런 주식이 주가가 막 3배, 4배 오른다고 해서 뛰어 들어갔다가 예, 그냥 주식 자체가 없어져서 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주식은 여러분 소액으로 들어가도 원금 자체가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아시아나 IDT 이 종목은 어제 뭐 상한가 가고 아니면 에어부산이라던가 뭐 다른 애들이 같이 갔어야지 시세를 더 올려주고 뭐 하지. 얘가 어제 뭐 상한가 만 것도 아니고 종가에 어정쩡하게 가고 에어부산 이런 애들도 어제 안 가고 오늘 꼬시고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얘 자체도 움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얘가 여기 내일 뭐 점상을 가가지고 여기 뚜르러 가거나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잠깐 갭 띄워놓고 꼬셨죠. 왜 갭이 떴을까? 어제 시간에서 4% 올리면서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시간에 상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흥분해서 아침에 들어갔다 그러면 위에서 11% 올랐고 종가가 마이너스 10% 빠졌으니까 위에서 물렸으면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20%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를 찍고 내일 또 여기서 갭 하락 나오면은 하한가 맞은 거랑 똑같이 되는데 이미 죽은 테마에다가 똑같은 뉴스 똑같은 공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에 예, 속지 마세요. 설거지 마지막 3차 설거지. 근데 막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뭐라는 거 아냐?
상승 1파, 2파, 3파 막 하면서 에네르기 파 같은 거 막 붙이면서 드디어 상승 3파, 5파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하면서 막 꼬시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이런 애들도 오늘 장난치고 이렇게 막 빼버렸는데 아침에 하면 메릴 린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빨갛게 뜨면서 그리고 여러분 삼천리라던가 알톤 스포츠 이런 애들 조심하세요. 뭐 별다른 이슈도 없이 관리 종목이니까 그냥 알톤 스포츠 띄우니까 삼천리 자전거 이런 애도 갔는데 재무 매우 안 좋아요. 재무 매우 안 좋고 알톤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관리 종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지금 관리 종목 따라가는 게 제일로 위험하고 SK 시리즈 지금 얘네들 내일부터서 더 꼬셔놓고 던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놈의 SK 바이오랜드 이제 시세 주고 그 다음 1타, 2타, 3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애들 우선주들이 올리고 그러는데 얘네들 지금 어때요? 60% 이상 올렸어요. 60% 이상 올리면은 단기 과열이라던가 투자주의, 투자 경고, 그리고 3일 단일가 매매, 단일가 매매해버리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10% 빼버리면은 여러분 팔고 싶어도 못 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일가 걸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했습니다. MSCI 지수 리밸런싱이 다 끝났지만 오늘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매도를 했습니다. 환율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 이상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경우는 지금 상당히 생각하기 힘들죠.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 이야기가 나와도 환율 시장에는 현재 변화가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매수가 잠깐 들어온다고 해도 연속 순매수라던가 혹은 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기는 지금 현재 생각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홍콩 인권법 이슈에 주목을 하죠.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인가 아니면 통과를 시킬 것인가 뉴스를 잘 확인하세요. 만약에 트럼프가 거부 의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미국의 주식이 내리면서 한국 시장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 있었네요. 어제 생방송을 키기 전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문경숙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